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중고차 판매 가격 예측하는 이 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범주형, 분류를 예측하는 걸 했고 지금부터는 수치형, 요걸 예측을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현업에서 이렇게 해보면 제 생각이긴 한데 수치형보다는 범주형이 훨씬 더 예측도 잘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실제로 범주형을 예측하는 경우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치형이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거를 레인지를 좀 쪼개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액을 예측할 때 꼭 매출액을 얼마까지 다 예측을 해야 되지 않고 뭐 100만 원부터 200만 원, 200만 원부터 300만 원, 300만 원부터 400만 원 이렇게 끊어서 예측해도 괜찮다면 물론 현업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겠죠. 괜찮다면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어서 범주형으로 바꿔서 예측하는 것도 가끔은 좋은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범주형이 좀 장점이 많아요. 수치형이 좀 알고리즘이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수치형이라는 거는 모든 숫자를 예측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범주형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입장에서 보면 무한대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제 경험상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은 가능하면 범주형으로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더라.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치형, 이번에 수치형을 한번 해볼 건데 중고차 판매 가격 예측을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20개의 컬럼, 이것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총 20개의 컬럼이 있는데 타겟은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중고차 자동차 판매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하시고요.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파일은 요거 중고차 여기 있는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드카 세일즈 요거 읽어오시고 보시면 뭐 타이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린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여기에 딱 봐도 타이틀 이런 건 필요 없어 보이죠?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컬럼이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얘가 타겟이야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나중에 필요하면 찾으면 되죠. 어쨌든 우리는 프라이스가 타겟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키는 대로 쭉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용이 전부 다 보면 우리가 인포 가지고 뭘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F를 열고 뭐 예를 들어서 인포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게 컬럼이 수치형인지 범주형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디스크라이브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헤드 5개만 찍어봐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많이 봤던 결측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상관계수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봤더니 결측치가 좀 있죠? 네, 하나, 둘, 셋, 4개 정도 결측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쭉 보고 여기서부터 좀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면 여기죠. 타이틀하고 요거 데이트는 좀 지워라. 그러면 지워보겠습니다. DF에 인플레이스 하신 다음에 타이틀하고 컬럼이 많죠. 지금 맨 끝에 있네요. 데이트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컬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개 컬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지우고 나서 결측치를 좀 봤더니 우리 아까 봤죠? 몇 개 있었어요. 결측치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타이틀은 지웠고 실린더 수, 이어 뭐 이런데 모터 스트림 이런데 지금 결측치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 데이터가 좀 많아요. 나름대로 좀 그래서 보시면 한 9,000개 정도, 10,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측치가 있는 행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행을 지우겠습니다. 근데 여기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옵션이 결측치를 지우는데 제가 여태까지는 저희가 하나의 행만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결측치 지우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컬럼, B 컬럼, C 컬럼, D 컬럼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A하고 C하고 뭐 K 요 컬럼을 선택을 하고 얘네들이 결측치인 걸 지워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결측치가 얘도 결측치, 뭐 얘도 결측치, 얘도 결측치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5를 선택하면 3개 다 결측치여야 이 행을 지웁니다.
그런데 any를 선택하면 하나라도 결칙치면 지워. 하나라도 결칙치면 지워. 하나라도 결칙치면 지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중복된 이렇게 세 개로 중복된 결칙치가 없다면 all로 하면 하나도 안 지워질 거예요. 얘네들은 살아남는 거죠. 근데 우리 목적은 결칙치 안 보겠다는 거죠. 싹 다 지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any로 지우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df 인플레이스 하시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컬럼, 결칙치가 있는 컬럼 선택을 해볼게요. 얘죠? 넘버 오브 실린더, 넘버 오브 실린더, 그 다음에 이어였어요. 이어. 다음에 오토 스트림 이렇게 세 개를 drop NA를 하려고 해요. 그때 all이 아니라 any. 하나라도 있으면 싹 지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고 실행 해보면 한 8,000개쯤, 한 1,000개 정도가 지금 삭제가 됩니다. 행위 삭제가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넘버 오브 실린더 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얘는 지금 숫자예요. 6, 5, 4 뭐 이런 아이들이죠. 그런데 타입을 보면 인포의 타입을 보면 지금 넘버 오브 실린더 얘죠? 얘 보면 오브젝트로 돼 있어요. 네, 오브젝트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 숫자인데 왜 오브젝트로 돼 있을까? 그럼 이 안에 뭔가 엉뚱한 게 몇 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보니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안에 none이라는 애도 있고 unknown이라는 애도 있는 거예요. 원래 3, 6, 5 이런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결칙치였으면 좋았는데 이런 none이나 unknown 이게 CSV 파일에서 읽어오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subset으로 얘 빼고 선택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replace로 얘를 갖다가 뭐 NaN으로 바꿔서 지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뭐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채우기도 좀 애매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얘들을 지우면 되겠죠. 네, 지우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subset으로 지우면 됩니다. 얘는 지금 결칙치가 아니기 때문에 필렌에 이런 걸로는 지울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넘버 오브 실린더가 있으면 원래 1, 2, 6 뭐 이런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뭐 unknown 뭐 이렇게 문자가 들어 있는 거야. 그다음에 뭐 아까 뭐였죠? none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 있는 거야. 이거를 숫자 타입으로 바꿔 주려면 얘네들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 지우거나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이 행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번에는 지우는 게 컨셉입니다. 지우는데 어떻게 지우느냐? 얘가 아닌 애들만 선택하면 되겠죠. 얘가 아닌 애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셋으로 얘가 아닌 애들만 선택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서브셋을 이용해서 제가 아닌 애들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df를 할 건데 얘가 넘버 오브 실린더가 여기 몇 개 지금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나오네요. none이거나 none이 아닌 걸 선택해야 되죠. none이 아닌 거. 그리고 넘버 오브 실린더가 뭐도 안 돼요? unknown도 안 된다. 둘 다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숫자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닌 아이들만 컬럼 쪽은 다 가져와야 되고 행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아닌 애들만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위에다 덮어 쓸게요. 그럼 여기를 df 같은 이름으로 써주면 그냥 덮어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아닌 것들만 쭉 가져온 거죠. 그리고 나서 쟤를 이제 타입을 바꾸려고 합니다. 타입을 숫자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프레임을 이용해서 숫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죠? as 타입을 해서 숫자로 int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요 서브셋을 이용해서 얘를 지우지 않고 그냥 숫자로 바꿨으면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unknown을 int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마 에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CSV 파일에서 읽어올 때부터 얘가 숫자로 숫자 컬럼으로 안 잡힌 이유가 그런 애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처리가 좀 까다롭습니다. 뭐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숫자가 아닌 애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지워주거나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행히 아까처럼 금방 보이면 되는데 안 그러면 조금 복잡한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로 바꾸는 것까지 쭉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수치형 컬럼에 통계값하고 상관계수 보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굳이 몇 개 안 되면 수치형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카이브 하면 지금 수치형이 몇 개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상관계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전부 다 그 범주형 변수를 전부 다 인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인코딩을 하고 이게 원하드 인코딩을 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지면 이게 안 그래도 컬럼도 많은데 범주도 너무 많아지면 컬럼 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레이블 인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트리 계열에다가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프레임 누르시고 df 인플레이스 to로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범주형 고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범주로 표시가 되죠. 자, 범주형만 컨트롤 누르고 범주형 다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스크롤이 조금 해가지고 잘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범주형 다 고르겠습니다. 많죠?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레이블 인코딩 하고 그 이 상태에서 그대로 딜리트. 다시 범주형을 싹 지워야 돼요. 레이블 인코딩은 원본을 삭제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딜리트 하면 전부 다 레이블 인코딩으로 숫자로 싹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런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다 숫자로 다 바꾼 이런 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잘하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뭐였죠? 범주형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치형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이프로 한번 해볼게요. 파이프라인 여시고 이번에는 리그레션 누르시고 df에 다 넣고 프라이스만 빼면 됩니다. 프라이스 찾아가지고 맨 위에 있네요. 프라이스만 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df에 프라이스만 넣으면 됩니다. y는 이 숫자죠. 숫자를 예측하는 가격 예측하는 애. 자, 이렇게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여기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말고 리그레서 오죠. 네,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넥스트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달라지는 게 여기에 이제 이밸류에이션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게 아니고 좀 다른 게 나오죠. 네. 스캐터 플롯까지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에 아스타리스크가 있으면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좀 걸렸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봤더니 알스퀘어드가 0.8 얼마 그다음에 여기 루트민 스퀘어드가 이만큼 요거만 봐서는 얘가 지금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각선 쭉 따라 올라가면 잘한 거죠. 근데 그래도 요 앞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얘가 정확하게 얼마나 잘했는지 요거는 좀 우리가 다각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잔차도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 맞춰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현업에서 이 정도면 뭐 쓸만해?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 RMSE도 이게 지금 에라 개념이잖아요. 요만큼을 틀렸어. 근데 원래 가격에 비해서 얼만큼 틀렸는지 이런 것도 좀 견주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서 리그레션이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조금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게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그 피처 임포턴스 얘는 있습니다. 얘는 똑같이 그 무엇을 맞추든 간에 똑같이 있죠. 너무 많으니까 10개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범주형을 맞추든 뭘 맞추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한 변수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겠죠. 뭐 파워라든가 뭐 이런 게 그다음에 주행거리 이런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뭐 실린더 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그럴 듯하죠. 주행 거리나 파워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리그레션 수치 예측하는 거를 좀 봤습니다. 요 앞에 이제 전 처리하는 부분이 컬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까다롭게 했고 여태까지 안 했던 이제 타입을 바꾸는 거 그런 건데 중간에 엉뚱한 문자열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까지 좀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